안녕하세요, 마쪼개입니다. 미국, 호주, 인도, 일본 통칭 쿼드가 중국 견제를 위한 정상회담을 3월 12일에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외교를 대표하는 사람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이 대표가 누구인가가 큰 관심을 받고 있죠. 2월 16일 내셔널 펄스의 기사 내용에 의하면 해리스가 지금 외교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대통령인 바이든 대신에 부통령인 해리스가 미국의 외교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2월 15일 백악관 공식 발표에서 부통령인 해리스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캐나다의 총리와의 전화회담을 했을 때에도 바이든보다 해리스의 발언이 더 많았습니다. 사실 미국 부통령이 세계 정상들과 이렇게 회담을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말하면 미안하지만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국가의 대통령들과 만날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만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선진국 국가들의 대통령과 미국의 부통령이 직접 회담을 하는 이런 일은 정말 드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바이든이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전화를 받기 시작하면서 바이든의 대통령 직무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워싱턴 포스터의 3월 9일자 뉴스를 보면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해리스는 적어도 6명의 세계 지도자와 바이든 없이 대화를 나누었다. 이는 신임 부통령으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숫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권이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해리스 부통령은 정말 많은 외교 정책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리아에 있는 이란이 지원을 하는 민병대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언론인 사살 의혹 등에 대해서 대부분 해리스가 목소리를 냈으며 이는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워싱턴 포스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통령이 외교를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주도적으로 외교를 했던 모습은 과거에도 있었죠. 오바마 정권 당시 이라크,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외교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닌 바이든 부통령이 담당했으니까요. 물론 이렇게 바이든과 우크라이나가 연결되면서 모종의 커넥션이 생겨버린 문제가 생기기도 했죠. 이런 모습에 워싱턴 포스터에서는 조금 빠를 수도 있으나 이렇게 부통령이 외교를 하는 모습에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에 관한 문제는 전부 해리스에게 맡기려는 모습이 아닌가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쿼드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호주의 스콧 모리스 총리, 인도의 나란드라 모리 총리,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 이 네 국가 정상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 외교 회담은 있었으나 각국의 정상들이 전부 한자리에 모이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그러면 왜 이 시기에 이러한 정상회담이 일어났는가? 블룸버그의 뉴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가 바이든과 해리스에게 제안을 했다 라고 합니다. 모리슨 총리가 미리 일본과 인도 총리들과 이야기를 한 후 바이든과 해리스에게 모이자는 제안을 했다고 하네요. 여기서도 해리스가 나옵니다. 아무튼 호주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중국과의 호주의 관계가 최악이면서 쿼드의 국가들 역시 중국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향하고 있어서가 아닐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중국과 호주의 무역전쟁,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열도 분쟁. 중국은 이 쿼드 국가들과 전부 마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는 이 4개국이 모이는 것은 중국에게 커다란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든 정부 아래서도 미군이 계속해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것을 의미하죠. 이 기사에서는 정상회담의 의제는 무엇인가도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는 기후변동, 코로나 대응, 경제협력 등 대중국 전략과 별로 관계없는 주제로 의논을 한다고 했지만 이 기사에서는 중국에게 의존되었던 공급 사슬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가장 큰 주제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 일본, 호주가 중국 주도 공급망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정말로 이어질까? 라는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 지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담당은 누구인가? 미국은 브레인이 많죠.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역할 분담을 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외교에 관련된 전문가는 한 명이 아니고 누가 외교를 주도하냐에 따라 앞으로의 전략이 상당히 달라질 거라는 평가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대통령 보좌관인 제이크 셜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거론되고 있고 여기서 또 한 명 수잔 라이스도 있습니다.
원래 바이든은 수잔 라이스가 국무장관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과거 벵가지 발언으로 큰 거짓말을 했고 이러한 거짓말로 사람들의 시선이 수잔 라이스는 거짓말쟁이라는 인식이 바뀌어서 쉽사리 이 자리에 앉히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은 수잔 라이스를 국내 정책위원회의 의장 자리를 주면서 계속 백악관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수잔 라이스의 힘이 아직도 백악관에서 상당히 강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이런 3명 중 1명인 셜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이 쿼드를 계승 발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정책은 바이든이 트럼프 행정부가 하던 대부분의 정책을 뒤집는 가운데 유지 강화는 얼마 안 되는 정책이죠. 이러한 쿼드에 대해서 중국은 쿼드는 인도태평양의 나토라고 말하며 정말 싫어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서방연합국과 소련이 냉전이 선입되기 시작했을 때 서방연합군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군사동맹이었죠. 지금 중국은 이 쿼드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동맹으로 보인다는 뜻이겠죠. 이러한 모습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인도를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브릭스의 정상회담을 위해서라는데요.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통칭하는 말이죠. 이 브릭스 정상회담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었고 올해는 인도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여기서 인도와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심한 지금 상황에서 시진핑을 인도로 불러들이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역시 인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초기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중국을 둘러싼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부터 각국의 영토를 빼앗으려고 하고 인종차별 문제까지 있어서 세계의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상당히 부정적이죠. 우리나라도 현재 중국의 역사 왜곡 등 중국에게 여러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역시 중국 중심의 공급 사슬을 가지고 있고 북한 문제로 중국과 계속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쿼드를 피하고 중국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도 쿼드를 피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맛쪽이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